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2일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키가 크면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재밌는 통계를 소개를 했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의 키를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 평균 키보다 거의 대부분이 큰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충 키가 큰 사람이 많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재선이 치러진 해의 경우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후보보다 평균 5cm가 컸답니다. 5cm가 컸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후보들의 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15% 이상이나 된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1789년 이후에 치러진 모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 결과를 연구를 해보니까 키 큰 후보가 키 작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경우가 66%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6% 정도로 키 큰 사람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유리하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번 11월에 치러지는데, 이 후보군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키가 190cm네요. 6피트 3인치. 이 트럼프가 좀 야비한 게 키를 가지고 이 상대방을 조롱합니다. 트위터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미니 마이크는 5피트 4인치로 죽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미니 마이크는 단타자다. 클럽 헤드 스피드도 조그마하다. 이건 골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미니 마이크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이 블룸버그가 이름이 마이클 블룸버그입니다. 그러니까 미니 마이크는 블룸버그를 지칭해서, 블룸버그가 키가 작은 걸, 여기 5피트 4인치밖에 안 된다고 험담을 했는데, 실제는 5피트 7인치, 약 170cm입니다. 그런데 이런 키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은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조금 유리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누구냐면은 버니 샌더스하고 조 바이든인데, 두 사람이 키가 180cm입니다. 그런데 요새 한참 오르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라는 사람, 이분은 173cm군요.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 평균 키보다 작았던 사람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1896년에 당선된 윌리엄 맥켄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는 평균 키보다 크고, 선거를 하면은 키 큰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다. 이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역대 대통령 키를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 신상 명세서 같은 거 보면 이게 가능할 텐데, 여기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게 많이 올라 있는데, 이거 좀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뽑은 거 가만 보니까 제 눈에 바로 딱 하나 잡히는데, 박정희가 158cm로 적혀 있는데요. 박정희가 164cm입니다. 4cm.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건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182cm로 여기 적혀 있는데, 그 다음에 170cm 넘었던 사람이 최규하, 노태우 175cm, 그 다음에 김대중 173cm, 이명박 172cm, 문재인 172cm, 대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 대결해서 누가 이기느냐? 한국에서는 꼭 키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게 없구만요. 예컨대 박정희, 김대중 붙었습니다. 1971년에 키가 작은 박정희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삼김 대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87년 선거 때 직선제를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첫 선거에서 일로 삼김 노태우, 그 다음 삼김은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이었습니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175cm니까 가장 큰 사람이 그때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이벌은 당시에 정동영, 이회창 두 분이었는데 역시 키 큰 이명박 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그러면 왜 키 큰 사람이 유리하냐에 대해서 이 네덜란드에 있는 그로니겐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대충 키 큰 사람들이 자아가 강하고 또 유권자들이 보기에 상당히 건강하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뭡니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막 일반적인 인상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 중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닉슨과 카트인데 카트는 1976년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트가 당선된 이후 2년 뒤 1978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닉슨이 크냐 카트가 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카트가 더 크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카트가 더 크다. 실제는 어떠냐면 닉슨이 카트보다 5cm나 더 커요. 그런데 왜 이런 인상을 주느냐면 닉슨은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하면 하야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상이 하야한 사람, 자연스럽게 키가 작아 보이는 그런 인상이 심어졌다는 겁니다. 하야한 사람이 실제 키보다 더 작게 국민들에게 기억이 되었다. 그러니까 역시 키 작은 사람은 좀 손해를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이 키, 몸무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조금 신상 정보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헬무트 콜 독일 수상이었습니다. 헬무트 콜 독일 수상은 독일 역사상 아주 위대한 수상 중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아주 10년 이상 집권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89년 동구 공산권이 무너질 때 기민하게 움직여가지고 독일 통일을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덩치가 아주 큽니다. 키가 190cm 이상이고 몸무게는 한 100kg 넘습니다. 거구입니다. 그런데 콜 수상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만찬을 하는데 이 통역을 통해서 콜 수상에게 물었답니다. 수상은 몸무게가 지금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 뚱뚱한 사람한테 몸무게 묻는 건 좀 실례 아닙니까? 콜 수상이 아주 잘 받아넘겼습니다. 그건 국가 비밀입니다. 라고 했대요. 국가 비밀입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그걸 아주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지 주변에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키가 작다고 하면은 나폴레옹을 생각하죠. 나폴레옹 키가 얼마 정도냐 하면은 168cm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닙니다. 당시로는. 이 키는 요 사이가 제일 크죠. 영양분이 좋아질수록 점점 커집니다. 키가 나와서니 말이지 남북한 비교를 하면요. 키가 남자 평균 키가 북한이 한 160밖에 안 되고 남한은 174cm쯤 됩니다. 남자 평균 키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여자 평균 키가 가장 많이 자란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난 100년 동안 여자 평균 키가 20cm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아마 162쯤 될 겁니다. 162cm.
그런데 북한은 해방되었을 때보다 지금 평균 키가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입니다. 동족인데 일제시대 때 키 조사한 거 보면은 함경북도 사람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제일 키 작은 사람이 전라남도, 경상남도 사람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키가 작아져요. 북방계 민족의 피가 많이 섞여 있을수록 키가 큽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한의 남자가 북한 남자보다 평균 키가 10cm 이상 크니까 이게 막 민족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입만 벌리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다. 강건한 우리 민족을 열등민족으로 만들었다. 난쟁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규탄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키 작은 후보와 키 큰 후보가 대결해서 승부가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